1776년 4월 22일 향년 81세의 나이로 조선의 제21대 왕 영조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로부터 5일 후인 4월 27일 정조가 22대 왕으로 즉위했죠. 하지만 정조는 어릴 적 아버지의 죽음을 맞은 뒤부터 지속적으로 생명의 위협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새손자리에서 끌어내리려는 무리들과의 치열한 싸움에서 버텨내고 드디어 왕으로 즉위한 것이죠. 정조는 즉위를 하고 나서 자신의 반대파 세력이던 이들에 대한 정치적 반격을 시작했는데요. 아버지였던 사도세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자신의 즉위를 끝까지 방해한 외할아버지 홍봉안의 동생 홍인환과 화완옹주의 양자 정우겸 등의 척신 세력을 귀양 보내버렸고, 또한 수기문 씨의 자코를 삭탈한 뒤 사저로 내쫓아버렸으며 그녀의 동생 문성국과 어머니를 노비로 강등시켜버렸죠. 또한 정조는 대비가 된 정순왕후를 직접 건드리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동생이던 김기주 일파를 숙청해버렸고, 이런 자신의 정적들과 손을 잡고 그들을 도와준 내시 및 궁녀들, 심지어 신분이 낮았던 병사들 등도 모조리 제거해버렸습니다. 그러자 다행히 처벌을 받지 않았던 신하들은 언제 목이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에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으로 살고 있었죠. 특히 사도세자를 죽이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자들은 더욱 긴장하고 있었는데요.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문다고 두려움에 떨던 그들은 결국 정조를 암살하려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그렇게 홍인환과 함께 노론 벽파의 대표격이던 인물 홍계이의 집안에서 모든 사건이 시작되죠. 홍계이는 나경원을 시켜 사도세자의 비행을 부풀려 영조에게 고변하게 해 사도세자의 죽음에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홍계이는 정조가 왕으로 즉위하기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났었지만 그의 가문 사람들은 언제 멸문지화를 당할지 모르는 상황에 정말 불안한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던 것이죠. 거기다가 홍계이의 아들이던 홍수래는 황해도 관찰사로 재직 중에 공금 1만 4천냥을 빼돌려 파직되었다가 이후 정조가 즉위하고 나서 관찰사 시절 돈 4만냥에 쌀 2,500석 그리고 송목 260주를 사치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결국 흑산도에 위리안치되고 말았죠. 정조가 하루하루 다르게 자신의 가문을 옥죄어 온다는 걸 느낀 홍수래의 아들인 홍상범은 정조를 암살해야겠다고 완전히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홍상범은 일단 가난하게 살지만 무예가 뛰어났던 전흥문이라는 사람을 포섭했죠. 당시 가난하다 보니 결혼도 못하고 살았던 전흥문에게 결혼도 시켜줬으며 15냥이라는 거액을 주고 나서 그를 정조 암살 작전의 자객으로 포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홍상범은 궁을 경호하는 호위군관 강용위를 포섭했는데요. 강용위가 거느리던 20여 명의 무례배들까지 이 영모 사건에 투입되는 걸로 하고 그들의 명단까지 받아 놓았죠. 이에 강용위는 그의 조카이던 별감 강계창과 궁중 라인으로 있던 딸 강월애에게도 모든 전말을 이야기하며 영모 당일에 길 안내자의 역할로 이역정 모의에 가담시켰습니다. 그리고 홍상범은 1777년 7월 28일을 거사일로 정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당일날 밤 전흥문은 칼을 들고 강용위는 철편을 든 채 강계창과 강월애의 도움을 받아 궁에 잠입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 모든 영모 사건을 계획한 홍상범은 무예가 출중한 장사 20명과 함께 숨죽인 채 잠복해 있었습니다. 전흥문과 강용위는 별다른 어려움 없이 정조가 머물고 있는 경희궁의 조년각까지 도착하게 되었죠. 삼엄한 경비들의 눈을 피해 그 둘은 민첩하게 조년각의 지붕 위로 올라간 뒤 정조가 있는 방으로 침투하기 위해 조년각의 지붕을 뜯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책을 읽고 있던 정조가 지붕 뜯는 소리를 듣고 사람들을 불렀고, 이에 강용위, 전흥문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도망가버리고 말았죠. 정조는 금의대장이던 홍구경을 불러 국내를 수색하게 했는데요. 얼마 안가 자객이 지붕 위에서 침투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밝혀냈죠. 그런데 승정원 일기에는 당시 정조가 들었던 소리를 임해망량이나 쥐 같은 것들의 소행으로 치부해 사건을 덮어버리려 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홍구경은 궁의 호위를 더 삼엄하게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해 궁의 경계가 더 삼엄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정조는 거처를 경희궁에서 창덕궁으로 옮기게 되었죠. 한편 거사가 수포로 돌아가자 홍상범은 다시 계획을 짜게 되는데요. 강계창과 강월애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이 근무하는 날짜인 8월 11일로 거사일을 다시 잡게 되었죠. 시간이 흘러 거사 당일이 되어 전흥문과 강용위는 창덕궁의 담장을 넘다가 궁궐을 지키는 수포군에 발각되어 버렸고, 암살을 포기하고 거랫들에 숨어있던 그들은 결국 수포군에 의해 체포되게 되었습니다. 자객이 거래 담장을 넘어 왕을 시해하러 온 것 자체가 있어서는 안 될 엄청난 일이었기 때문에 즉각 그들의 신문이 시작되었죠. 전흥문과 강용위는 잔혹한 고문 끝에 모든 걸 실토하는데요. 그렇게 곧바로 홍상범도 잡혀오게 되었고, 그의 노비였던 최세복이 유배가 있던 홍수래와 은밀히 연락을 주고받으며 이 사건을 꾸민 것까지 모두 탄로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어처구니 없는 일은 바로 신문 과정 중에 이 사건 외에도 2가지 영모 사건이 더 발각되어 버린 것인데요. 첫 번째는 홍수래의 아내였던 효임이 영험하다고 소문난 무당 전방을 시켜 정조와 홍구경에 대한 저주를 했던 것입니다. 효임의 사주를 받은 전방은 5군데 우물물과 홍구경의 집 우물물을 섞은 뒤 자신의 집 우물에 부어버렸죠.
이는 홍구경의 길을 빼앗아버리는 의미였는데, 그러면 홍구경은 죽거나 유배를 가게 되고, 반대로 남편 홍술애는 유배에서 풀려날 수 있는 그런 주술이었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붉은 모래로 정조와 홍구경의 인형을 만든 전방은 화살을 꽂아 땅에 묻어버렸고, 홍구경의 집에는 그를 저주하는 부적을 몰래 붙여놓기까지 했던 것이죠. 이 사실이 여러 사람을 신문하는 도중에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홍계이의 친척이던 홍계능과 홍상범의 사촌인 홍상길이 서로 작당해 정조를 몰아내고 정조의 이복 동생이던 은전군 이찬을 왕으로 옹립하려는 반정을 준비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홍계능의 아들 홍신의, 조카 홍희애, 홍경애, 그리고 홍경애의 아들 홍상격까지, 거기다가 해경궁 홍씨의 친동생이자 정조의 외삼촌이던 승정원 승지, 홍낙임까지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외에도 전현직 신하들은 물론 내시, 궁녀들뿐만 아니라 정조를 호위하는 군관에서 국내에서 일하는 많은 수의 사람들까지 얽히고 설킨 엄청난 사건이었죠. 결국 정조 저주 사건, 암살 미수 사건, 반정을 도모했던 사건까지 하나하나 다 목숨이 여러 개라도 모자랄 정도의 어마어마한 역모 사건이 3건이나 만천하에 드러나 버린 것입니다. 이에 정조는 단호하게 모든 걸 처결했는데요. 하지만 은전군이 이들과 적극적으로 모의하거나 내통했다는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정조는 처음에 그를 죽이지 않으려고 했다가 엄청난 상소폭탄을 받고 난 뒤 어쩔 수 없이 사약을 내리게 되었죠. 그리고 암살 사건을 계획한 홍술애, 홍상범 부자와 자객인 강용희, 전응문, 은전군을 내세워 반정을 일으키려던 홍상길, 그리고 정조와 홍구경을 저주했던 효임은 처형당했습니다. 홍계능도 처형을 받아야 했지만 신문 도중 지독한 고문을 버티지 못하고 사망하게 되었죠. 또한 홍상범의 할아버지인 홍계이는 비록 죽었지만 삭탈관직형을 받았다고 합니다. 다만 정조는 외삼촌 홍낙임은 이번 역모 사건과 관련이 전혀 없다며 살려주었다고 하죠. 처형된 대다수의 사람들이 홍계이의 후손들이었던 정조 3대 역모 사건은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후 정조가 즉위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이 난리를 친 걸 정조는 굉장히 심각하게 여겨 홍구경에게 명예수기소를 설치하도록 했고 자신의 신변을 보호하게 하도록 했죠. 훗날 이 3가지 역모 사건을 합쳐 정유역변이라고 불렀습니다. 별 문제없이 자객들이 왕이 기거하고 있던 조년각 지붕까지 왔을 정도면 당시 국내에서 일하던 국련한 애시, 병사들이 얼마나 개판이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1777년 7월 홍상범의 주도로 정조를 시해하고 반정을 하려 했다가 미수에 그친 정조 3대 역모 사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댓글도 부탁드려요.